8월 5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마감 시황 및 모닝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경기 침체 불안 속에 국내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121선을 하회했고 팬데믹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ISM, S&P 글로벌 제조업 PMI 모두 위축세로 9월 인하전에 침체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투심이 악화되었습니다. 국내는 양시장 2% 내외 하락 출발 후 낙폭이 확대되면서 4% 내외 급락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고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장중 10원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4%대, SK하이닉스 마이너스 10%대 등 반도체주 매물 출회가 심화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고용 부진에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주간으로 S&P 500은 마이너스 2%대 및 3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7월 비농업 고용은 11만 4천 명 증가로 예상 대폭 하회 및 이전 두 달치도 하향 수정되면서 고용시장의 냉각이 재차 확인됐습니다. 실업률은 4.4%로 전월과 예상을 상회했고 21년 10월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늠자로 알려진 3회 법칙의 기준을 충족하게 됐습니다. 부진한 실적과 정리해고 발표 영향에 인텔이 26%대에 폭락했고 변동성 지수 빅스는 25%대 급등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미국 제조업 지표 부진에 따른 글로벌 침체 우려를 반영하면서 하락했고 유럽 증시 역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예상보다 높은 실업률과 부진한 비농업 고용 결과에 급락했고 달러 역시 이러한 고용 보고서 충격에 빅컷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3%대 급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높아진 실업률에 경기 침체의 우려가 고조되면서 9월 빅컷 가능성이 70%대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FOMC 전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긴급 인하 가능성도 제기된 가운데 미국 대선 그리고 중동 지역 갈등 그리고 환율 급변 등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하락으로 코스피는 7월 고점 대비해서 7%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이 고조된 반면 실적과 경기 모멘텀은 약화되고 있어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국 고용지표 관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권희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미국 고용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나쁘게 나왔습니다. 실업률 이제 4.3%로 높아지면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연준이 추정하는 자연 실업률 수준이 한 4.2%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넘어선 상황이라서 경기가 둔화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취업 여건이 좀 빠듯해지면서 그동안 구직을 미뤄왔던 사람들이 서둘러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수요가 둔화하면서 미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이런 노동의 양 자체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취업자로 흡수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실업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7월 달에 근로소득을 추정을 해보면 6월하고 같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개인 소비 지출도 6월보다 더 적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을 이제 지표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경기 둔화에 대응을 해서 연준이 통화 정책을 펼칠 여력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심하게 이제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동시장 둔화를 감안을 해서 보면 9월달 FOMC에서 올해와 내년 실업률 전망치를 자연 실업률 수준보다 더 높게 수정을 하고 그래서 긴축 강도를 완화시키는 작업 저희가 금리 인하를 보고 있는데 금리 인하의 속도를 좀 더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물가하고 실업률 대응을 해서 생각을 하면은 테일러준 측으로 계산을 해본 적정 수준의 금리가 3%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8번 가까이의 금리 인하 여력이 이론적으로는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한 버퍼는 충분하고 연준이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도록 인하에 소극적으로 계속 머물러 있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채권 월보 자료입니다. 임재근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채권팀 임재근입니다. 8월 채권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7월 FOMC에서 실질적으로 9월 인하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자 시장은 환호하면서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시장의 둔화가 확인된다면 시장은 연준의 연속 인하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고용 지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부진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간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 우려는 높아졌지만은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견고한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이 상승했지만은 연준도 자연 실업률을 기존 4.1에서 4.2%로 상향 조정을 한 만큼 실업률 상승에도 빠르게 완화로 돌아설 이유는 좀 다소 낮아졌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2분기 성장률이 부진하고 연준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8월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개진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환율이 1,300원 중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7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은 한국은행에서는 최근 서울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크레딧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크레딧 월간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레딧 시장에서는 우량물 회사채 공급이 적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 평균 순발행 섹터는 공사채와 카드채, 캐피탈 AA급입니다. 7월에는 카드채와 캐피탈 AA급이 평균 1,000에서 1,200억 원 규모로 순발행을 이어갔습니다. 주목할 점은 7월 말 증가한 공사채 발행입니다. 발행 시장의 공급 증가가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친 시차를 감안하면 최근 공사채 발행 증가는 8월 우량물 위주의 스프레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4년 1분기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 원입니다. 수도권 선순위 우량 PF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은행, 보험업권 대출 잔액 87조 원을 제외하면 신용위험이 높은 대출 잔액은 47조 원입니다. 금융업권의 PF 위험을 전체 대출 잔액으로 파악하면 우량 사업장 위험을 고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연체율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산 건전성을 어느 정도 반영한 업권별 부동산 PF 위험도를 가늠하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낮은 은행과 보험업권의 위험도가 낮게 추정되고 증권, 여전사 위험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비 기업 분석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ESG 브리프부터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SG 팀 정혜정입니다. 우선 독일의 수소 관련 산업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 유럽 내에서도 수소 경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독일 안에서 그린수의 활용과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독일 유틸리티 업체인 EnBW에서는 그린수를 운반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에 10억 유로를 투자하고 2032년까지 상업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건설된 수소 파이프라인은 독일 내에서 생산되는 수소뿐만 아니라 유럽과 그 외 지역에서 독일로 수소를 수입하는 데도 쓰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설치된 파이프라인들은 독일 내 수소 생산과 활용에 들어가는 이제 수소 운반에 쓰일 예정인데요. 이제 RWE 같은 경우는 2030년 말까지 2기가와트 규모의 수전의 시설을 건설해서 독일 내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예정이고, 독일 정부에 따르면은 활용 부문에서는 내년 초까지 12.5기가와트 규모의 수소 발전소 입찰을 추진함으로써 2028년부터 친환경 수소의 발전을 이뤄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린수소 인프라의 확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린수소의 생산 단가 하락이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할 예정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린수소가 대규모 산업용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킬로와트당 생산 단가가 $2 이하로 낮아져야 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맥킨지에 따르면 독일의 수소 생산 비용이 킬로와트당 $10로 이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생산 효율성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시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시장의 경우 아직 수요는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항공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2027년까지 28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 EU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항공기 급유 시 SAF를 최소 2% 이상 혼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는 혼합 비율을 7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사들 위주로 지금까지는 SAF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최근 추이를 보면 항공사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 또한 SAF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은 최근에 장비 배송 그리고 비즈니스 여행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서 DHL과 협업을 하거나 항공 펀드에 가입을 하면서 SAF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상쇄해야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SF 투자도 앞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제 금요소규의 2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금호석유 발표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의견 홀드와 목표 주가 13만 7천 원 유지를 하고요. 이는 장기 추정치가 계속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가는 PBR 0.7배, PER 10배 수준으로 적정한 수준이나 하반기와 내년도에 주요 제품들과 신규 사업들 증설이 있어서 일부 투자 포인트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20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40% 상회를 했고요. 다만 이거는 시황이 엄청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원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지고 같이 이제 재고평가 효과와 레깅 효과가 좀 나타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3, 4분기부터는 조금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3, 4분기 실적은 1,000억과 500억 원 수준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2분기를 고점으로 피크아웃하는 좀 우려가 있겠습니다. 4분기는 특히 재고 조정이랑 정기 보수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감익이 불가피하고요. 하반기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증설과 2025년도부터 시작되는 신규 사업은 뭐가 있냐면 기존에 이제 잘 운영하고 있던 라텍스 에폭시, EPDM, MDI 같은 제품들 전체적으로는 한 5% 정도 생산 능력의 증가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요. 이 외에는 그 전기차와 유로 7용 특화 타이어 소재 그리고 2차 전지용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것들이 연말부터 판매될 계획이고 마지막으로는 뭐 CCUS에 들어가는 이런 그 자체 발전소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그 액화탄산을 생산하는 탄소 포집 기술도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제품 가격이 원가보다는 더 적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CJ CGV 커버리지 게시 자료입니다. 최용현 연구원입니다. 네, CJ CGV 뒤에서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7,000원 말씀드립니다. CJ CGV 같은 경우는 지금 EV/EBITDA 기준으로 한 7배 수준인데 일단 글로벌 극장 피어 대비 할인돼서 거래되어 가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컨텐츠 리드 타임이 좀 짧아지면서 관객이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부분은 여전히 성장성이 높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컨텐츠를 영화만 트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뭐 올림픽이나 그리고 게임 등을 틀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서 그쪽에서도 성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고정비 레버리지 그리고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편입으로 수익성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올해는 지배주식 순이익단에서 적자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2025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은 게 리스크 요인인데 저희는 뭐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자 발생 부채를 줄여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미국 주식 관련 자료이고요. 첫 번째는 AMD입니다.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우투직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AMD의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를 했고 저는 이제 운용 비중 확대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주요 요인들을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신제품 MI300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이 굉장히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젠 5세대 프로세서 초기 출하로 클라이언트 부문도 현재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 주가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근데 ROE가 지금 한 12% 정도로 시장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영업 마진도 4.5%로 예전보다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12개월 포워드 PER 같은 경우는 지금 29배 정도로 상대적으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저희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부분에서 살펴보면 향후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39.4%에 달하고 있고 이를 반영한 멀티플 PEG 배수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드립니다. 이번 실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매출은 9% 증가했고 EPS는 19% 증가하면서 모두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가장 성장이 높게 나타난 부분은 데이터 센터 부분인데요.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 전체 매출의 50%의 절반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MI300 GPU와 에픽 CPU 수요로 115% 증가한 28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MI300 같은 경우는 AMD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고 이번 분기 수익을 10억 달러를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델, HP, 레노버, 슈퍼마이크로도 모두 AMD의 이 MI300을 채택을 했습니다. MI300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는 325X 그리고 내년에는 350 등으로 신제품도 출시가 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 부문은 이제 클라이언트 부문에서는 전체의 매출의 한 26%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라이젠 프로세서 판매 증가로 5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게이밍 부분과 이 인베디드 사업 부문은 게이밍은 59%, 인베디드는 41% 이제 그 성장 둔화가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게이밍은 이제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 차세대 기종이 벌써 이제 한 5년 차를 맞이하면서 자연적인 수요가 감소를 했고 인베디드 같은 경우는 자일링스를 인수를 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을 생산을 해냈지만 재고 문제로 지금 재고가 굉장히 좀 악성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자료입니다. 유중호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중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좀 흐르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조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애저 매출 동안 예상치를 1%포인트 정도 하회하면서 매출에도 감소에도 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로 확고한 AI 수익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맞춰서 AI 자본 투자를 늘리면서 장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의 높은 시장 점유율이 유지되고 있는 점에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마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대 주가 프리미엄은 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높은 점유율과 그리고 AI 시장에 좀 수익 모델 확고한 점 그런 점 때문에 주가 멀티플이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저희는 12개월 선의 ROE가 한 28% 정도 유지되는 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점을 좀 보면은 여전히 주가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좀 보면은 매출은 예상치에 부합했고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일단 기업들의 AI 도입은 가속도가 좀 붙고 있고 그리고 AI 사용을 통한 업무 개선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분기 언급한 대로 AI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는데요.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은 소폭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잉여 현금 흐름이 늘어나면서 일단 현금성은 풍부하게 좀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은 일단 매출과 이익은 AI 수요에 힘입어서 두 자릿수 정도 성장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AI 수요 확대에 따라서 작년보다 높은 지출을 투자할 것으로 좀 언급했고요. 일단 그럼에도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일단 AI를 도입하는 고객의 수요가 워낙 높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1%포인트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게이밍이나 엑스박스 이런 매출도 성장세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피스 365 기업 매출은 약 14%, 그리고 링크드인은 한 자릿수 후반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조해 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금일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